안녕하세요, 포레이커입니다. 안나푸르나 서킷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월 13일, 오늘이 서울을 떠난 지 14일째. 원래 일 때문에 연말과 연시를 집에서 안 보낸 적이 많고 생일도 출장으로 호텔방에서 지낸 적도 많았지만 여행이나 산행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연초에 나와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롱라를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토롱패디에서 토롱라까지는 약 5km, 토롱라에서 묵티나트는 9km, 전부 14km에서 15km 정도의 일정이라 그간 일정 중에서 가장 길고 5000m를 넘는 고소지에서의 운행과 긴 오르막길과 지루한 하산길이 안 봐도 어떨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만 12시간 가까이 산행이 될 것 같아서 틸리초 갈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는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출발할 때 온도가 영하 15도 이상을 상회하는지 30분도 못 걷고 발가락이 시려울 정도로 추운 기운을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새벽 여명이 오를 때쯤 토롱라 하이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하이캠프에서 차 한잔을 했는데 새벽에 출발한 비몽사몽의 기운을 약간이나마 이 차 한잔으로 회복했습니다. 토롱패디에서 하이캠프는 약간 급경사도 있었지만 토롱라 하이캠프에서 토롱라까지는 완만하게 낮은 경사로 구릉지대를 꾸준히 고도를 올리며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약 3.5km의 구간이지만 시간은 1시간에 1km가 가기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역시 5000m를 넘어서면서부터 고소 증상으로 지면이 저를 잡아당기는 게 느껴집니다.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눈앞에 펼쳐져 있고 오르면 오를수록 봉우리가 제 눈높이에 맞춰지고 지나온 길에는 낮아진 봉우리들이 저의 아래로 파노라마를 연출합니다. 네. 자, 여기가 해발 5350m인가? 또롱 패스입니다. 또롱라 패스. 또롱라죠, 또롱라. 아이고, 힘들었어. 뒤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걸어온 길이 보이며 좋은 날씨 속에서 저에게 안나푸르나의 여신의 정원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호흡에 걸음을 천천히 유지하며 마침내 토롱라에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온 것이고 새해에 뭔가 의미 있는 곳에서 새해 다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 것이라 남다르게 느낌이 왔습니다. 올라왔으니 하산을 하는데 이 하산길은 역시 길고도 길었습니다. 급경사는 별로 없지만 묵티나트까지 표고차 1800m를 내려갑니다.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산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노찌 마을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4시경 드디어 묵티나트에 도착합니다. 토롱패디서부터 묵티나트까지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에 도착한 묵티나트는 정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묵티나트에서 일정 때문에 묵티나트의 사원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게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1월 14일입니다. 같이 내려온 청소년 탐사대원은 원래 묵티나트까지만 가려고 했었는데 기왕 가는 것 같이 가자 해서 푸닐까지 같이 가기로 하고 자르콧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묵티나트에서 자르콧을 지나 일부 구간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비포장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묵티나트 사원에 시주로 길을 내준 듯해 보입니다. 다만 이 정도만 아스팔트로 포장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자르콧은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의 배경이 되는 마을입니다. 영화 속에 좀송 감면도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기 전 까끄베니 방향을 보니 이제 안나푸르나 북쪽의 경관이 보입니다. 무스탕. 다음에 갈 곳이 저런 경치면 분명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르고 헐벗은 산이 화려한 산에 비해 뭔가 고요하고 적막해서 저는 이렇게 마르고 차갑고 건조하면서 삭막한 산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르꽃에서 4시간을 버스를 타고 따또바니로 왔습니다. 버스를 이 길을 오신 분들은 어떤 상태로 오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몸과 정신이 따로 노니까요. 그날 저날 따또바니의 온천은 예상외로 훌륭해서 정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이제 해발 2000m로 내려옴으로써 산행은 마무리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월 15일 푼힐을 가기 위해 따또바니를 떠나 강을 건너서 다시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고레바니까지는 하루에 걷질 않고 중간에 시카에서 1박 후 올라갑니다. 시카까지 짚로드와 트레킹로가 섞여 있는 구간을 지나는데 짚로드는 먼지가 너무 많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먼지 속에서 걷는 경험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따또바니와 고레바니 구간은 특별히 경관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점 외에 짚로드가 많이 섞여 있어 이곳으로는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귤을 재배하는 마을이 있어 약간의 루피로 협상을 하면 바로 귤을 따줍니다. 꽤 달고 맛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뼈가 시린 영하 10도의 아침을 묵티나트에서 맞았는데 바로 아열대 귤하니 참. 따또바니에서 시카까지 중간에 점심을 먹어 5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월 16일) 시카에서 1박 후 다시 고레바니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따또바니에서 고레바니까지도 오른다고 합니다. 일정이 촉박하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빨리 산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날 1월 17일입니다. 이제 안나푸르나의 깊은 모습의 일부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푼힐의 일출을 보러 가면 새벽에 헤드랜턴을 착용한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감상으로 이곳의 일출을 보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청소년 탐사대원들은 플래시몹으로 트와이스의 노래를 맞춰 군무를 펼쳤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곳 산행이 끝나면 카트만두 가기 전 다딩이라는 마을의 아동구호 시설을 방문하여 기부를 하고 시설의 아이들과 그리고 같이 한 포터들과 함께 1박 2일간 미니게임과 축구, 장기 자랑 등을 교류한다고 트레킹 도중에 틈나는 대로 연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귀국 일정이 달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해외 트레킹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게 이 학생들의 기억에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푼힐의 일출을 본 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출은 언제나 그랬듯 바다에서 봐야 됩니다. 일몰은 산에서 보고요. 고레바니를 뒤로하고 울레리에서 찝을 타고 포카라로 내려와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2년 안에 히말라야, 아님 카라코남이나 또는 알라스카나 천산의 빙하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와 근 10년 만에 같이 떠들썩하게 산행을 해서 즐거웠고 저는 또 나름대로 혼자서 즐긴 구간이 있어서 또한 즐거웠습니다. 포카라에서 1박 후 버스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단밭버스가 없어서
저녁에 갑자기 찾아가서 티켓을 부탁해서 비행기 좌석을 확보해 주신 더커피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트만두의 티베트 음식점 양릉에서 먹은 텐툭과 모모는 정말 잊지 못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안나푸르나 서킷의 산행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산행하길 바라며 산행을 갔을 때 좋은 추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